나로 말할 거.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최우병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 백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이용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2살 김민솔입니다. 진짜 공무원 하라는 말 진짜 많이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엄청 많이 하시죠.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무원 하는 소리. 그쵸. 이거 그냥 읽으면 돼요? 목에나 맞춰봐요. 응? I'm 23 틀리지 말고 난 없이 예민해요. 내 머릿속에서 이제는 get away 아름답게 우리는 저 위로. 머릿속에 너밖에 안 보여. 저는 별 5개를 줬는데요.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되게 힘들게 살고 Every time, everywhere. 그만큼 이제 좋은 위치에 가셔서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한 줌의 제가 되길 바래.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일단 필력이 좀 좋으시고 그리고 근데 이분의 말의 요점이 젊은이들한테 찡찡대지 말라고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반성 많이 했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고르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않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타인이 자기의 의견을 확고하게 굳혀서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선이 과연 옳은 시선인지 교수라는 교육자라는 분이 가지는 시선으로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사실은 기성세대에서 많이들 하는 말씀이셔서 완전히 낮은 점수보다는 별 3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잘 쓰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교수님이 쓰신 글처럼 저희 세대가 전 세대보다 무기력한 것도 있고 Never. 이 교수님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미국 가서 교수도 하고 여러 경제적인 돈이라든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요즘 세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전 세대와 다르게 노력만으로 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 3개를 썼습니다. 왜지? 젊은 세대에서 미래가 좀 불안정해서 좀 힘든 부분을 이해해줘서 그 부분에 좀 공감이 많이 갔고 기성세대들의 제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도 문제가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우선 저는 2번째 글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어느새 우리 세대는 이 나라의 중심이 되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해조선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이도 우리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구절이 되게 뭔가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기성세대로서. 그래서 물론 정글도 막 너무 싫다 이건 아니고 약간 충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건 있는데 2분 다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학생으로서 어떤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싶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2번째 교수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처지를 더 이해해 줄 것 같아서요.
네, 좀 더 뭐랄까 젊은이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과 소통하고 노력하시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별점 4개를 줬는데 사실은 더 안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전 거를 5개 줘버려가지고 그냥 4개를 줬는데 저는 제 원래 생각이 첫 번째 글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분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기들이 최고의 행복 세대다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그 2번째 글 쓰신 분이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제일 행복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제일 편하게 살고 있고 많이 발전도 세상도 많이 발전하는데 저희가 찡찡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실력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좋은데 취직을 했다. 지금은 막 명함도 못 내는데 취직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기성세대분이 대부분 많으신데 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분이 자기 실력에 비해서 높은 데 취직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다 자기 수준에 맞는데 다 취직하신 거고 저희가 최고의 행복인데 저희 중에서도 다 그런 좋은 데 취직할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의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저는 2번째 글은 솔직히 공감을 많이 못했어요. Never.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지금 사회를 정리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 하면 대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업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혹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었던 일들을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여행을 다니고 뭐 남미 여행 아니면 뭐 유럽 여행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 되게 부러운 사람으로 부러운 청춘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결심을 하면 마음 먹으면 하고 싶다면 도전해볼 수 있는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지만 하고 싶은 일이 되게 사소한 일들이 되게 많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취업을 못하지 않을까 약간 나이 같은 것 때문에 취업선에서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인데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게 해조선을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요즘 해조선이란 말 많이 쓰시는데 저는 많이 안 써봐가지고 솔직히 잘 몰라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만 아는데 일단 뭐 취업 안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헬조선 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워낙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솔직히 뭐 빵집을 한다든가 뭐 이래도 자기들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월급이나 이런 연봉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비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헬조선 그러지 않나. 제가 막학기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회사여도 진짜 지원자들 엄청 몰려가지고 몇백 대 1 이런 경쟁을 해가지고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서류 탈락하고 겨우 면접 붙어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냥 계속 약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 근데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게 해줘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다른 나라에는 급여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대한민국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힘든. 안정적인 삶을 살기 힘든 걸 겪어봤어요. 저는 안 겪어봤는데. 뭐 선배들 얘기? 친구들 얘기라던가 이런 거?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약간 기성세대에서 겪었던 힘듦이랑 저희가 겪고 있는 힘듦의 분야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겪는 뭐랄까 정말 돈이 없어서
배 굶고 되게 막 외국으로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이리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거는 심리적인 부담감? 그만 신경 안 써 나를 모르는 소리. 네,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억지로 약간 이어붙인 듯한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반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랬지만 우리 때랑 너네 때랑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그냥 저희가 그냥 찡찡이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제 요즘 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엄청 바쁜데 저는 맨날 찡찡대요. 형들한테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저희는 그래도 홀에서 일하니까 에어컨이 그나마 나오고 이러는데 이 주방에 싹 들어가면 이모님들이 그 더운 데서 에어컨도 없는데 막 저희보다 더 빡세게 일하고 계시는 거 보면 근데 불평불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것도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믹스커피 딱 하고 드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그 고통의 수준이 다르다. 인고의 그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의식주 다 갖추고 살면서 배부른 소비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의식주의 문제고 그런 의식주는 갖춰졌지만 어떤 정서적인 빈곤이나 막 상대적 박탈감이나 약간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큰 것 같은데 말대로 이 두 개를 두고서 비교하고 우리 땐 이랬는데 니는 배부른 소리다 아니다 옛날이 더 살기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되게 무의미한 논쟁을 하려고 쓰는 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잘 몰랐어요. 관점. 약간 이해를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젊은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시니까 우리도 힘든 건 맞지만 얘네도 얘네 나름대로의 힘든 고충이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왜 붙이냐 약간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고 네가 너무 무서워. 사실 이 두 개인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이 나름대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양쪽 다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본 것도 있고 수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피해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하고 하지만 수혜를 받았던 것도 인정하니까 우리한테 뭐 지금은 헬조선이 아니다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를 어른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그 개인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난 거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됐고 그러니까 의식주 외에도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생기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거고 그 여유를 개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네가 커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요새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방목시켜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네, 지금은 따로 자취하고 있으니까 따로 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애가 알아서 하겠지 막 맨날 이런 식이라서 엄마 아빠랑 뭐 취업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대학 같은 것도 제가 막 면접도 하나 보다가 못 간 적도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 아직도 모르세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부모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요즘에는 뭐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지금은 제가 거의 부담스럽고 알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생활고를 좀 겪고 있어가지고 시급이 지금 최저시급이 6,500원 정도인데 한 7,000원 정도 받아요. 좀 바쁜 거 하는 학교 근처에 있는. 그래서 최저시급 요즘에 올린다고 그러시는데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공무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비혼주의자인데 그걸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인정을 하시는데 엄마도 그래 뭐 능력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공무원을 권하시는 이유가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뭐 이런 거니까 되게 모순적이고 계속 벌써 4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아 그냥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제일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나 아직 어리니까 그냥 조금 하고 싶은 거 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준비할게 라고 하면 아니다 안 오리다 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제 주변에서 휴학을 안 한 게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휴학을 안 한 이유가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라도 빠를 때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는 게 너한테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답답하죠.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취직하고 경험해라 돈 벌어서 네 돈으로 경험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니 공무원이 되게 근데 나름대로 2년 4년씩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더 하러 대학에 가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2년 4년 공부한 걸 전부 버리고 새로 그냥 잠깐 배운 어떤 지식을 활용하러 쓰러 가는 직무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어떤 사람한테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2, 4년 공부하고 온 걸 버리고 가기엔 제 입장에서 좀 우리집에도 동의할 수 없는데? 아니 진짜 저는 공무원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진짜 한 70%는 줄여야 돼요 인원을. 다 놀고 먹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막 뭐 연봉 따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무원들 어르신들 다 연봉 없애버리고 퇴직하신 분들 다 국민연금 똑같이 받고 공무원연금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